네, 성공한 사업가이자 현직 대학 교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듣고도 믿기 힘든 일인데요. 그 이유는 단지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임금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듣고도 좀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도 이번 사건을 제보받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쪽 취재를 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는데요. 믿기 어렵지만 피해자는 구타의 인분까지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를 내면서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했고 개인 신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중에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있는데요. 피해자 네. A씨는 처음 제2교수를 2005년도에 만났습니다. 당시 A씨는 제2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 제2교수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제2교수는 A씨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이에 A씨가 응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제2교수는 디자인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A씨는 제2교수 아래에서 일하게 되면 향후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제2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이어갔고 지난 2013년부터는 폭행과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런데 폭행뿐만 아니라 고문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2교수는 대표적으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손과 발을 묶은 뒤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고문인데요. 제2교수는 여기에 더해 비닐봉지 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액을 뿌려댔습니다. 스프레이 안에 든 겨자 농축액은 캡사이신보다 2~3배나 독한 물질이어서 고통은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여 차례나 가혹행위를 했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분과 소변을 담아 마시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벌인 이유는 단지 A씨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지금 폭행, 고문, 그리고 감시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제2교수는 무거운 상자를 A씨에게 들게 하는 등 다른 가혹행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시킨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도구가 됐습니다. 컴퓨터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A씨에게 자신이 시킨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요. 이후 힘들어하는 A씨를 보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혹독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이 왜 저항을 하거나 탈출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제2교수는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돈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A씨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협박한 건데요. 이를 지급각서로 써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한 번에 최대 5천만 원까지 23차례에 걸쳐서 1억 1천여만 원에 대해 지급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지급각서와 공증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이 돈을 실제로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결국 자신의 부모님께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두려워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피해자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피해자 A씨 역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앞서 당한 피해가 너무 크고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접촉하기 조심스러웠는데요. A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취재진들에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앞서 꿈꿔왔던 디자인 계통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지 여부는 더 고민해 봐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끔찍했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